이게 있잖아. 어려운 게 아니거든? 그래서 선생님 있잖아. 선생님은 아니까 이걸 너무 화려하게 맨 처음에 가르쳐 놨더니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오히려 더 못하더라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고지고대로 FM대로 있잖아. 이렇게 해라고 해서 그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 뭐 부호를 빼내서 계산하든 뭘 하든지 간에 알겠습니까? 얼마든지 어떻게 한다고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어. 알겠어?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거냐라고 하면 자, 상가함수의 합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덧셈 정리 차원에서 아주 거기에 입각한 논리적인 방식으로 가자고. 그래야지 뭐냐면 안 까먹어. 차라리 그냥 막 선생님이 막 이거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암기해버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오히려 더 까먹고 나중에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익숙해지면 나중에 연산할 때 이거 이제 이렇게 써. 이렇게 선생님이 가르쳐 줄 테니까 알겠습니까? 그전에는 어떤 거냐라고 가능하면 고지고대로 덧셈 정리를 이용한 합성으로 가십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거를 외우라고 하는 공식이 아님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나중에 자, 왜 선생님이 그렇게 막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막 보일 수 있냐라고 하면 이게 덧셈 정리에서 출발을 하니까 사실 이게 꼭 플러스 1일 이유도 없고 꼭 마이너스 1일 이유도 없는 거야. 오케이? 그다음에 어떤 숫자가 너무 복잡해버리면 얘를 갖다 이렇게 A, B 따로 놓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묶어버리고 심지어는 뭘 하는 게 좋냐라고 하면 선생님 미리 얘기할게 알겠습니까? 미리 다 얘기해 놓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마. 오늘은 그렇게 하면 더 헷갈려. 알겠습니까? 자,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부호를 미리 묶어버려가지고 가능하면 1, 4, 3면을 만들면 방정식이나 이런 거 풀 때 되게 좋아. 왜냐면 각도가 90도 이내로 줄어버리기 때문에. 1, 4분면 아니면 4, 4분면에 있게끔 만들어주면 알파 값들이 아니면 베타 값들이. 알겠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익숙해졌을 때 하자고. 알겠습니까? 별로 안 좋아. 선생님 맨 처음부터 그거 다 얘기하니까. 오케이? 너무 길어지고 너무 힘들어하고 오히려. 알겠습니까?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더 헷갈려만 하고. 오케이? 자, 너무 장황했어. 그럼 이거는 공식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 했고요. 얘는 결과를 나타낸 것밖에 없어. 알겠습니까? 그러면 뭐가 중요한데요? 여기에 선생님이 밑에 지금 달아놓는 이 설명이 더 중요할 수 있어. 자, A 사인 세타 플러스 B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자, 이렇게 더하기가 있는 상태를 어떻게 합쳐서 나타내는데 나중에 선생님이 강조하겠지만 어떤 거냐라고 하면 이건 각이 같아야 돼. 각이 다르면 합성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반드시 각이 같아야 돼. 각이 다른 경우에는 덧셈 정리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머릿속에 알아야 되는 건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수를 오늘 고리고 들어가자고 그랬어. 선생님이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하고 얘가 있으면 얘를 두 개를 제곱해서 루트를 씌워서 이렇게 밖으로 빼냅니다. 왜요? 라고 얘기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덧셈 정리를 쓰기 위한 조작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뭘 알아야 되는 거냐 합성은 자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자 뭘 하냐면 여러분들이 유연성이 저절로 생겨 사실은 알겠어요? 자 이렇게 이거 앞으로 끄집어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이렇게 가로 열고 자 어떤 이게 생겼으니까 얘를 어떻게 한다고 이게 똑같이 하려면 여기에 이렇게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원래 있던 거야. 플러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b 코사인 세타도 원래 있던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숫자들이 있다고 하면 제곱해서 이렇게 루트를 씌워서 앞으로 빼내는 것은 알고 있어야 돼. 알겠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선생님이 얘기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이유를 알게 돼. 얘를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라고 얘기하면 자 첫 번째 포인트 자, 얘를 뭘로 두냐라고 하면, 여기다 쓸게요, 선생님이. 코사인 알파로 둡니다. 오케이? 그래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a라고 놓으면, 이거는 r분의 x에 해당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저렇게 끄집어낸 거야.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한 것을, 자, 처음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 자, 선생님이 템포 조절해서 모르면 선생님 다시 질문해 이렇게 갈 테니까. 루트 뭐가 있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뭐가 있냐면 b 이렇게 놓는다 이거야. 오케이? 이거라 하면 자, 눈에 확 안 들어오니까 선생님 한 번 더 쓸게. 루트 a제곱 플러스 그러니까 나중에서 또박또박 하다가 익숙해지면 생략해버려. 알겠습니까? 오케이? 예. 그러면 얘가 뭐가 됐냐면 사인 코사인 알파야. 코사인 알파 얘가 그러면 사인 세타를 먼저 쓰자. 그 다음에 곱하기 코사인 알파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얘는 코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사인 뭐가 되냐면 알파 이렇게 놓을 수 있지.
이해가냐, 여기까지? 오케이? 예. 자, 그리고 나서, 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덧셈 정리가 되잖아. 오케이? 그지? 이게 알파에 해당되는, 이게 두 개의 각이니까, 자, 이렇게 나오려면, 플러스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그러면 사인에, 세타 플러스 알파, 세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맞니, 여기까지? 헷갈리는 거 있어? 아니, 우리가 알파 위치에 집어넣고, 베타 위치에 지금 알파가 들어간 거잖아. 아까 공식에서 덧셈 정리해서.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정리하면 이게 될 거 아니야. 거꾸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덧셈 정리니까 뒤집기 한 거지, 우리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런데 얘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라고 하면, 자, 봐봐. 여기는 어쨌든 분리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뭘 하기 힘들잖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사인으로 하나로 합쳐졌어. 그럼 뭐가 좋으냐? 최대값도 금방 하나 낼 수 있고, 주기도 금방 하나 낼 수 있죠. 뭔 얘기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다음. 하나 여기 추가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얘를 이렇게 놓는 데는 아까 선생님이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 알겠어요? 오케이? 얘를 앞으로 이렇게 끄집어내는 데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 어떤 이유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면, X축, Y축 정의를 들어가자. 자, 그러면 이제 A하고 B가 혹시 뭐 양수든 음수든 상관이 없지만, 이게 위치에 따라 틀려. 부호에 따라서 사분면이 결정되는 거니까. 자, 이걸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R분의 X, R분의 Y. 오케이? 자, 이렇게 봐도 되고, 또 하나는 전체를 X, 전체를 Y로 봐도 돼. 알겠습니까? 편한 대로 가세요. 근데 조금 일반적으로 가려면, 문제에 따라 그것도 유연성이 있으니까는, 이게 신경 쓰지 말란 말이야. 그러니까 뭘 가져오든 포인트는 덧셈 정리 있으니까 상관이 없다고. 오케이. 그런데 얘를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라고 하면, 상황에 따라 각을 좀 구해야 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어. 알아서? 그래서 조금 편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를 R분의 X, R분의 Y로 놓으면, 어떤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게 X좌표, Y좌표가 되는 거 아니겠어? 그렇게 되면,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으면, 여기가 A, B. 오케이?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나란히 넣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각이 곧 뭐가 되면 알파가 되는 거야. 오케이? 물론 4분면이 2사분면이나 3사분면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A값하고 B값의 부호에 따라서 뭐 A가 여기 있다 그러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알파가 되겠지. 오케이? 아니 3사분면에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알파가 되겠지. 오케이? 그런데 나중에 방정식 같은 거 풀 때 이쪽이 거대하면 별로 안 좋아. 알겠어? 그러니까 가능하면 각은 1사분면이나 4사분면에 위치시키는 게 좋거든? 오케이? 근데 4사분면은 또 각을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음각으로 표시하면 또 이게 마이너스가 나와. 오케이? 그런데 이 얘기도 지금 듣지 말란 말이야. 옛날에 이걸 다 설명하다가 어떻게 한다고? 애들 패닉에 빠뜨렸어, 선생님. 알겠습니까? 그냥 지금은 어떤 거? 그냥 덧셈 정리해서 논리적으로 해 나가란 말이에요. 그럼 저절로 알게 돼. 지금 선생님 얘기하는 거. 알겠어요? 오케이? 저절로 알게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알파를 이렇게 표시해주면 계산이 되게 편리하기 때문에 요거를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아요. 이런 얘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하고 얘를 R, 얘를 X, R분의 X, R분의 Y쯤으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런 얘기야.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갑니다. 요 그림 밑에다 설명할게. 여기 그림까지 세트로 같이 가고, 두 번째는 있잖아. 두 번째는, 그림 필기해야 되지, 지금. 오케이?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자, 저기에서 똑같아. A 사인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B 코사인 세타에서 출발을 하는데, 자, 어디서부터 이제 달라지냐면, 두 번째, 달라지는 것만 하자. 미안해. 필기한 사람들. 자, 여기하고 여기 있는데, 얘들아, 이걸 어떻게 조작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삼각함수하고 이쪽에 다양한 부호도 만들 수 있다. 오케이? 그럼 뭔 소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 얘를 코사인 알파로 놨잖아. 응? 그지? 코사인 알파로 놨잖아. 그럼 얘를 만약에 사인 알파로 놓게 되면, 그지? 사인 알파, 사인 세타. 그럼 사인을 넣었으니까 코사인을 넣으면 되겠지? 그럼 코사인 알파, 코사인 세타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사인으로 정리가 되는 게 아니고, 코사인으로 정리가 되는 말이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결국에 이걸 어떻게 놓느냐의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거 막 주목하지 말고 선생님 얘기한 장황한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아까 덧셈 정리에서 이걸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게 변형해낼 수 있다고. 알겠니? 그걸 막 공식처럼 소개해버리면 어떻게 너무 엄청난데 한 가지 논리만 정확하게 적용하면 이게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부호가 바뀌든 그렇게 부담스러운 게 아닐 수 있다는 얘기.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세팅하느냐? 반대로 세팅하자고. 사인 알파를 오히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a를 사인 알파로 놓고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를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b라고 놓습니다.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을 반대로 놨단 말이에요. 으이! 연어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예. 자, 이거라 하면 라 하면 그럼 여기 있는 요 식에서 그러니까 요 식을 안 썼다 선생님. 여기서부터 출발했다. 여기서부터 요거 안 쓰고 여기서부터 출발했다고. 오케이? 똑같은 식을 어떻게 변형하느냐의 문제라고. 알겠습니까? 그럼 선생님 어떻게 돼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앞으로 넘어가고 이번에는 이게 뭐라고? 사인 알파라고. 사인 알파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코사인 세타. 그럼 이렇게 하자고. 얘 순서 바꾸고. 알겠습니까? 세타를 알파처럼 알파를 베타처럼 생각하면 되겠지? 오케이? 자, 이제 눈 크게 떠. 왜 이게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도 되게 많거든? 알겠습니까? 아, 이거, 알파라고 하지 말고, 이거 미안해. 각이 달라진다. 이거 똑같은 걸로 헷갈리겠다. 미안해. 베타라고 해야 돼. 달라져. 똑같은 값이더라도 사인으로 표시할 때 각이 달라지잖아. 그치? 2분의 1이면, 코사인은 몇 도? 60도지만, 사인은 뭐가 되니? 30도가 되는 거지? 오케이? 달라진다, 미안하네. 이 베타로 써야 되나, 얘들아? 이것도 베타. 이거 베타. 괜찮죠, 여기까지? 오케이? 조화を구분하기 위해서 선생님 베타로 쓴 거야.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럼 여기 봐봐.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대로 가지고. 그럼 얘는 코사인이니까 그러면 코사인으로 합성이 되는데, 중간에 플러스가 나오면, 아까 코사인은 부호가 서로 반대였지? 알파 플러스 베타일 때 마이너스였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였을 때 플러스였단 말이야. 그래서, 세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야. 오케이? 되니? 자, 그런데, 얘들아. 나중에 응용 문제 풀 때 말이야. 우리가 사인으로 구해도 최대치도 다 아는데, 굳이 코사인으로 구할 일이 별로 없긴 없지? 근데 만약에 방정식 풀어야 되는 상황이 있어. 응용 문제 같은 데서.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럴 때 이제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그런 유연성들이 좀 필요한데, 선생님이 그랬잖아. 그거 못한다고 너무 애쓰지 말고, 오히려 이거 하나 완벽하게 마무리하면, 나머지들은 금방 이해하고, 여러분 힘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어. 알겠어? 선생님 포인트가 뭐냐면 얘를 적절하게 이렇게 치환해 주는 게 포인트야 이런 얘기야 합장에. 알겠어? 오케이? 그리고 이것도 이왕이면 그림을 조금 그려주는 게 좋은데 자, 이 그림을 그리는 것은 각을 구하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그냥 일사분면이라 하자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가 지금 A하고 B가 있으면 R분의 Y가 돼야 되는 거지? 오케이? R분의 Y. R분의 X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얘하고 반대가 됐어, 지금.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조금, 모양을 좀 이렇게 너무 정사각형으로 하면 재미없잖아. 다시 지우지 말고. 여기가 A라고 하고, 여기 B라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어떻게? 거꾸로 되겠지? 요거는.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고. 아니,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A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A하고 B가 코사인 때 서로 뒤집어지는 거야. 왜? 치환이 거꾸로 됐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이 차원에서 기억해. 다른 거 이렇게 이런 거 암기하려고 들지 말고 알았어? 훨씬 이거보다 쉽게 구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러면 나중에 논리 다른 거 못해. 알겠어? 그러니까 논리를 적용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고 이게 이렇게 된다는 사실만 꼭 기억하라고. 알겠습니까? 이렇게 치환한다고. 치환하는 어떤 상황들. 얘가 이렇게 되고 요 각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베타가 되는 거고 당연히 이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예를 들면 이게 구체적인 어떤 숫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해니 여기까지? 오케이? 이제 이게 조금 감이 오세요? 추가 질문? 괜찮으십니까? 그럼 이제 합성이 이렇게 크게 복잡한 건 아니야 라고 했는데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 말고 처음 다시 이거 판서만 보면 되게 어려워요 이게. 알아서? 근데 선생님이 뭘 주장했냐라고 하면 얘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만 기억하시고 오케이? 얘를 사인과 코사인으로 적절하게 치환만 해주면 돼. 이런 얘기를 했어, 선생님. 알겠어요? 오케이, 얘들아? 됐지? 응? 응. 자, 그러면,
조금 이왕 얘기하는 거 필기를 위해서 아예 여기다 깔아놓고 그 다음에 합성하고 오늘 질문 좀 받자. 내일 좋아하는데. 자, 첫 번째.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했어. 이제 여기에 있는 부수적인 어떤 대형들. 자, 뭘 할까? 로만수절 저기 써버리는 바람에 이게 1의 증명. 이게 1의 일종의 증명인데 실제 풀이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증명이자 풀이. 그 다음에 이게 2의 증명. 자, 너무 빠르냐, 호흡이? 괜찮아? 괜찮아? 자, 요거에 대한 그런 선생님이 얘기한 거에 대한 정리. 이걸 할까? 네, 그래. 첫 번째, 어떤 얘기냐라고 얘기하면, 로만 숫자 1, 요런 상태에서, 알겠습니까? 요런 상태에서, 그게 어느 게 됐든, 이걸 우리가 순방향이라고 하자고. 요렇게 A하고 B를 잡아주는 것은 사인이 되는 거고, 이렇게 A하고 B를 잡아주는 것은 코사인이 되는 거야. 오케이? 되니? 그러면 사인 합성하기 위해서는 사인 요로이 합성, 사인 합성. 이때 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냐면 그 점을 P점이라고 그냥 A, B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 B 순서 그대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림 그릴 때 이거 좌표 잡는 거. 알겠습니까? 조금 이해 더 빠르게 하라고. 그다음에 코사인 합성은 얘하고의 순서를 뒤바꿔버리면 돼요. 오케이? 다음 두 번째, 이렇게 합성이 쓰이는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 같은 각일 때만 가능. 알았어? 자, 삼각함수의 합성은 이 합성은 언제 쓸 수 있냐라고 하면 각이 같을 때. 오케이? 다음에 그러면 같은 각이 아니라 다른 각도 존재할 수 있잖아.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은 뭐밖에 없다? 덧셈 정리밖에 없다. 오케이? 니네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종류별로 얘기하면 그렇게 뭐 크게 많이 배운 것도 아니야. 덧셈 정리를 이용해. 덧셈 정리. 그 다음에 또 뭐 빼먹은 거 없을까? 그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아까 쌤이 이거 구도만 하고 쓸데가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놓으면 항상 뭐가 돼? 최대값이 요가 루트 A제곱 B제곱. 그지? 최소값이 마이너스 루트 A제곱 B제곱. 이거 언제 배운 거야? 수학에서 이런 상태 나오면 최대 최소 구하는 거랑 똑같지. 그것도 필기해야 되겠다. 또 헷갈리나 보다. 여기 살짝 지워도 돼? 여기 살짝? 여기 살짝 지워도 돼? 연우야, 여기 살짝 지워도 돼? 살짝 지워도 돼? 자, 좀 쉬는 시간 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이어서 갈게요. 세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 지금 아까 얘기한 거. 자, 여기에서 알겠습니까? 최대값. 얼마냐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거 알잖아, 니네. 이거. A 사인 BX 플러스 C 플러스 D. 오케이? 이럴 때 최대는 A 플러스 D. 최소는 뭐? 마이너스 A 플러스 D.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옛날 양수면. 알겠습니까? 그 얘기하는 겨. 오케이? 최소는 뭐가 되는 거냐라고 얘기하면은, 자, 마이너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주기도 할 수 있어. 이렇게 합성을 하면. 그지? 자, 앞에 있는 개수가 항상 1이기 때문에, 주기는 뭐가 되는 거냐? 2파이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조금 결과로서 좀 기억을 좀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빨랐구나, 여기 또. 영어 없이 기계로 수업하면 안 돼. 그러면